맛있게 보라고 하나 찍고 가려고. 갈치는 고등어보다 더 비싸잖아. 13,000원? 응. 고등어 조림, 조림을 시키면 국물까지 먹을 수 있고, 구이는 11,000원. 여기는 11,000원에 가요. 11,100원. 여기가 제일 첨단에서 제일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쪽에 첨단병원 있는 데서.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를 좋아하던 대머리가 된다. 야, 뭐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야기들, 사실 이제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우리 세상사, 인간살이든 결국은 공짜로 받았다가도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이잖아요. 오늘 이제 광주 부동산 경제 뉴스 몇 가지 사안들, 안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성인주 기자입니다. 5월 27일입니다. 5월 27일 월요일 한 주 시작하고 5월을 마무리하는 그런 날인데요. 오늘 이제 부동산 경제, 광주 아파트 지역 이슈들 살펴보면 이제 금리 인하 좀 미쳐질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자료들 따지면 사실 7월 정도 금리가 떨어질 걸로 예상했는데 이거 미뤄질 것 같아요. 미국 금리 계속 동결이 되는데 이 대출 이게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금리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사실 이거 좀 먹구름이 좀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즘 줍줍이라고 하잖아요. 광주 대부분 다 미분양이 지금 속출하고 있고 마이너스 피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분양가 대비해서 떨어졌던 또 많게는 억 단위까지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걸 줍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줍줍 과연 좋기만 할까요? 공짜 점심, 공짜 사례처럼 이 부분 색안경을 좀 끼고 살펴봐야 될 시기가 이제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이야기들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최근 소식입니다. 광주에서 들어온 이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이 재개발 관련된 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신가 재개발, 이 대규모 택지 이 사업입니다. 이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 이 광주의 기대주, 어떻게 보면은 진짜 유망주라고 이제 평가를 받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주목을 했었던 곳입니다. 이 서남권 최초 지역 서남권 대전 이남 최초로 이 DL 건설에서 아크로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로 짓고 있는 아파트. 하지만 이걸 둘러싸고 갈등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분양가 2,450만 원, 2,100만 원 시공사와 갈등이 이어지면서 시위 집회, 머리띠 두르고 항의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 관리처분 총회가 통과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가 다른 목소리로 서로 이제 갈등이 고조가 됐습니다. 조합원과 갈등 그리고 시공사와 갈등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신가 재개발 비대위는 관리처분 통과 이후 활동을 중단, 사실상 해체를 했다. 그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구독자님 어떤 분들 사연이 주셨는데 오늘 비대위 측 인사 확인해봤더니 이 비대위는 잠정 해체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저께는 지산 1주구입니다. 이 법원, 검찰종이 모여있는 지산동에 아파트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캐슬 시그니처 세대수는 그리 많지 않은 곳인데 여기도 조합장 그리고 임원을 해임하는 임시총회가 지난 토요일 날 있었는데 결국 이 세 명의 조합원 수가 부족해가지고 이 불발됐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기 이제 참고하십시오. 자, 여러분의 이제 또 응원, 구독, 응원, 좋아요 이 덕분에 구독자가 이제 엊그제 해서 또 이렇게 한 100여 명이 늘어서 현재 구독자 얼마냐? 1,500명 또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또 구독자분이 이렇게 선물해 준 것처럼 이거는 지금 이제 짝퉁입니다. 짭이에요. 가짜 실버 버튼인데 요게 이제 좀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운동화 끊고 저하고 함께 달려가 보시도록 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옆에 눌러있던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해주시면 제가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다. 공짜다. 자, 광주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아파트 공급 세대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 치면은 이 공급 과잉, 분양 폭탄, 신규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게다가 분양가는 하늘 높을 줄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 평당 2천만 원 중반대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34평 기준으로 8억, 9억 뭐 무상 옵션이 아니죠. 돈 내고 옵션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이 분양가 높은 아파트 결국 선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금리도 인하도 되지 않고 돈이 지금 안 들고 있죠. 사실 주머니가 약해졌는데 광주 시민들이 이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양가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이제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시장을 지금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고 좀 가격이 떨어졌을 때 할인 분양 마이너스 피 나올 때 지켜보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미분양 물량이 많다 보니까 마이너스 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딱 보시면 마이너스 피 나오는 단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또 SNS 단톡방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피 그리고 요즘 이제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이 동호수 선착순 지정 속칭 말하는 무순위 청약 줍줍이라고 하는데 요거 좋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무순위 청약 시장도 지금 양극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옥석 구분, 옥석 가리기 시장이 펼쳐졌다,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싸다고 덥석 줍다가는 자칫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게 지금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가격에 주었을 때 나중에 얼마나 좀 먹을 수 있겠느냐. 사실 시세 차익, 아파트 환급성이 높은 부동산 상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 현금이 많은 부자들, 부자들의 잔치다, 그들만의 리그다라는 시각들도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줍줍 미분양 났는데 좀 가격이 떨어지고 괜찮은 아파트 주셨으면 한 3, 4년 후에는 반드시 돈이 되는 그런 시장, 일명 공시가도 같은 시장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죠.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분양이 완료된 후에 이 단순 변심이라든가 이 부적격 사유가 나오죠. 그것 때문에 당첨이 취소되는 그런 가구에 대한 청약을 우리가 말하는 줍줍이라고 합니다. 최초 분양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시세 대비해서 저렴하고 이 청약 통장이라든가 가점, 이 까다로운 조건 없이도 청약을 할 수 있어가지고 수요가 높았습니다. 인기가 높았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꺾인 최근에는 이 줍줍에 대한 시선이 마냥 뜨겁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 줍줍으로 나온 가구의 분양가가 시세에 비해 아주 저렴하지 않거나 저렴하더라도 주택 매수 심리가 꺾인 탓, 최근 무순위 청약 시장에서도 미분양 증가로 임의 공급 그리고 다회차 모집 단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홍수에 먹을 물 없다. 바닷물이 물은 많지만 실제로 먹을 수 없는 거죠. 잘못 먹었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줍줍이라는 게 과거에는 묻지마 줍줍 그냥 무조건 주워서 주머니에 쇼핑하듯이 이렇게 했으면 이제 돈이 되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 있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자칫하다가는 완전히 낭패,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이, 그 가격에 대한 메리트라든가 입지 강점, 확실한 곳만 이 줍줍 해당이 되죠. 그런 곳 아닌 곳은 줍줍이 나오지도 않았죠. 그럴 수도 없고요. 광주도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돈 되는 곳들, 예를 들어서 최근 2월달에 서울 강남에 이 DH 퍼스티지 아이파크 이 브랜드의 이 무순위 청약 이 세 가구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이제 100만 명 넘는 청약이 몰렸다는 소식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줍줍 이런 게 나와도 신청자가 없어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문자 메시지 엄청 오잖아요. 전화도 오고 전단지도 들어오고.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좀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근데 들어와서 이제 미분양 나왔던 그런 아파트들 이 세대 수를 보면 이거 조금 약간 고개가 좀 갸우뚱거리는 그런 것들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미분양이 남아 있고 많이 남아 있는데 보면은 이게 선뜻 좋다고 그냥 막 그냥 물기가 조금 애매한 그래서 고민이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줍줍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선착순 동호수 지정
그래서 뭐 지금 조직 분양 팀들이 열심히 진짜 영업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 같은 이제 배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서울은 지금 집값이 조금 올라가는 것도 좀 있죠. 이걸 놓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서울이 살아나면 지방도 살아나지 않겠느냐라는 낙관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부정적인 현상들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서울 수도권이라도 입지와 가격 등에 따라서 외면받는 무순위 청약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 강서구 화곡 더 리브 스카이, 강북의 칸타필 수유 팰리스 이런 아파트들은 무순위 청약을 여러 번 진행해도 여전히 미분양을 털어내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움직이는 관심, 줍줍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트렌드는 시세 차이. 이제 투자했을 때 확실한 시세 차이, 이게 이제 얼마가 될지 모르죠. 이 수천만 원, 수억 정도 돼야지 이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제 서울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죠. 수도권, 대한민국 인구의 51% 서울 수도권에 몰려들고 있는데 강동구의 힐스테이트 리슈빌 또 강일 무순위 청약에는 이 46,000명 이상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2,783대 1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783대 1 그럼 실제 계약률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한 30% 정도 봐도 완판하니까 뭐 괜찮은 단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이 전국적인 집값 상승 전망, 예전에 이제 우수했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지금 이제 많이 상황이 바꿔졌고 유동적인 상황,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분양이든 청약이든 이 편차, 기복이 심한 상황이고 이게 이제 지방일수록 광주도 마찬가지죠. 이게 좀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경기 여건들 이런 상황들 봤을 때 줍줍이 무작정 좋은 게 아니다. 이 중에서 뭐 돈 되는 것도 있겠죠. 괜찮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정말로 이제 현미경처럼 꼼꼼하게 분석하고 살펴보고 물어보고 이 복수의 의견 든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진 않겠다. 섣불리 가다가는 감자 같은 거 개가 너무 뜨거울 때 먹으면 뜨거운 감자 먹다가 이빨이 다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제 청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순위 청약. 결국에는 이제 내 집 마련이죠. 집 없는 사람에게 내 집을 마련해서 의식주 해결해주는 그런 수단. 그걸로 한다는 게 원래 취지인데 이거 좀 많이 변질했죠. 지금은 이제 분양권 투자라든지 이 시세 차익 이런 이제 부동산 시장이 대한민국이 워낙 국민들이 부동산을 투자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의 재테크 시장이 된 게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징이잖아요. 자, 무순위 청약 줍줍 높은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집안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자칫하다가는 쫄딱 망할 수도 있다. 철저한 시장조사, 이 자금 계획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금리가 계속 이게 동결되고 있죠. 미국 금리가 5.5%, 한국 금리 3.50%, 2% 격차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 떨어질지 어쩔지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무작정 청약에 참여하기보다는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결정 내리는 게 지금 그렇죠. 중요하다.